외에도 뭐 기타 일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 학생 교육도 있죠. 그럼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, 임상 실습에서 뭐 이렇게 마주치면서 간단하게 뭐 발표해 줘야 될 것도 있고, 이야기 들어줘야 될 것도 있고, 레포트들도 봐줘야 될 때도 있고, 뭐 학생들 시험 감독을 들어가야 되는 일도 있고, 이런 일들을 이 낮 시간에 전부 몰아넣어서 하려다 보니 도저히 주중에는 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환자 진료, 어쩔 때 있는 회의 들어가고, 뭐 심지어 그래서 뭐 회의록 작성하는데 회의 끝나고 바로 못하고 지금 저 뭐 한 2주째 밀려있는 것도 있고 빨리 해야 되는데, 그렇습니다.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고, 메일도 진짜 재밌는 게, 제가 예전에 저희 제일 위에 계셨던 교수님, 요번에 이제 은퇴를 거의 하시지만, 그 교수님께 예전에 제가 그 밑에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메일을 오전 8시쯤 보냈나? 그랬었습니다. 근데 메일을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, 선생님 메일에 대한 빨리 답을 주셔야, 저희가 메일에 대한 답을 주셔야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메일 좀 확인해 주십시오. 그랬더니 그럼 같이 확인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. 오전 10시 반쯤? 그래서 수술방에서 이제 수술과 수술 사이에 잠깐 시간이 날 때 이제 컴퓨터가 있는 방에 가서 교수님과 같이 메일을 확인하는데, 불과 2시간 반이 지난 거잖아요. 10시 반이니까 제가 8시 좀 안 돼서 메일을 보냈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. 근데 교수님이 메일을 까니까 마우스로 스크롤을 드르륵 드르륵 드르르륵 한 2번 하고 3분의 2 정도를 해야 제가 쓴 메일이 나오더라고요. 저는 오전 3시간 전이니까 당연히 뭐 한 3시간 전에 보낸 메일인데, 2시간 반 전에 보낸 메일인데 뭐 한 바로 저기 있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뜨는 화면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다? 한번 스크롤 쭉 풀로 내렸는데도 없어요. 그래서 봤더니 그 풀 한 번을 내린 상태에서의 메일이 온 시간도 제가 보낸 메일보다 더 뒤에 온 메일인 거죠. 오전 뭐 9시 뭐 이렇게, 9시 반 뭐 이렇게 더 내렸는데, 결국 2번 반 이상을 내려야 제 메일이 보이는 거예요. 너무 황당했어요. 한 2시간 반, 3시간 만에 내 메일이 벌써 그 정도 위에 다른 메일에 눌려서 없어졌으니, 정신 차리고 보지 못하면 그 메일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정크 메일도 많이 있었습니다. 많이 있고 별로 크게 답을 안 하셔도 되는 메일들도 있었지만, 그런 게 섞인 중에 그거를 확인해서 나한테 필요한 메일을 고르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달고 하는 부분, 메일에 대해서 답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뚝딱 쓸 수가 없어요. 또 어느 정도의 예의는 차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메일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올리려면 10분 15분 이상 적어도 써야 되는데, 그렇게 메일이 한 3, 4개 오면 그것만 정리하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드릴지 하면 그것만 해도 1시간이에요. 답을 달면. 그러니 뭐 환자 보고 진료 보고 수술하고, 가끔 응급수술하고, 어쩔 수 없이 밖에 내 스케줄에 꼬여갖고 하는 응급수술도 있고, 그날 오는 메일들에 대한 답변하면 그냥 하루는 끝입니다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윤리위원회에 문서를 내야 되고, 학생 교육 관련된 뭐 리포트를 제출한 걸 다 채점을 해서 보내줘야 되고, 뭐 학생 시험 감독해줘야 되고, 내 논문 써야 되고, 뭐 그 외에도 뭐 많죠. 그 외에 학회 일도 있고 뭐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을 진행하는 거를 주중에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결국 주말까지 일이 넘어가고,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진득하니 앉아서, 자료도 또 대부분 뭐 병원에 내 자리에 더 많으니까 나와서 하게 되기도 하고, 환자도 보게 되고. 그래서 아무래도 임상에 있는 의사들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환자를 보고 뭐 수술하고 진료하고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,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으면, 즉 연속성이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. 조금 더. 예를 들면 뭐 그런 과들이 있거든요. 그런 과들을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메이저과가 아닌 과들 중에서, 바이탈을 다루지 않는 과들 중에서 더 그런 과들이 많고, 바이탈을 다루더라도 이렇게 환자를 연속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과들이 그래서 인기가 좋고 더 더 지원이 많은 겁니다. 왜냐면 자기의 삶을 또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는데, 그거를
이제 어저께 새벽, 오늘 새벽이죠. 예, 오게 되면서 왜 내가 새벽에 나와서, 왜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를, 왜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. 잘 모르시거든요. 그냥 환자 보고 수술하고 바쁘겠네. 근데 그거 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.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교수는 일종의 중소기업, 소기업 내지는 약간 큰 중소기업의 하나의 그런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. 그 사장이라든지. 혼자서 일을 하긴 벅차죠. 그래서 이제 또 연구비를 따서 연구원들을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같이 나가면서 같이 내 연구를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그래서 또 연구비를 따는 게 또 피 튀기는 경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고 연구비를 딸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가 오면 거기에 또 이렇게 준비했다가 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들 하시죠. 그래서 일반 우리 환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의사가, 특히 뭐 수술하는 의사는 당연히 더 바쁘겠지만 응급수술한 것도 더 아무래도 수술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정확히 언제쯤 끝나겠다는 걸 장담하기 어려운 때도 많고, 또 외래를 보려면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뚝딱 가서 볼 수가 없어요. 미리 이렇게 쭉 봐야, 이런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런 플랜을, 이런 계획을 짜서 말씀드려야겠구나.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, 처음 병원을 오시면 신환이라고 하죠. 새로운 환자가 처음 오면 항상 저희는 외래에서 제일 뒤쪽으로 빼놓습니다. 왜냐하면 타 병원에서 이렇게 갖고 온 진료 기록도 이만큼이고 내가 아직 이분의 뭐 CT라든지 본 것도 없고 이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왔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주려면 이렇게 진단을 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딱 보면 딱 답이 나오고 이러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. 결과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다시 뭐 외부 병원에서 슬라이드 다시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때도 많고,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새로 오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. 처음 오는 그 순간은.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, 다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갖고 온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하고 영상도 여기 우리 병원에서 재판독을 다시 해줘서 그쪽 병원에서의 판독과 비교했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도 해줄 수 있고,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면 되겠다. 그러니까 되어야 오셨을 때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. 바로 의사소통이 서로 되지. 의사가 뭐 피검사 결과 까보고 있고 영상 보고 있고 이러면서 보려면 서로 대화가 어렵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외래에서도 미리미리 또 환자에 대한 정보가